안녕하십니까. 오늘 13주차 세 번째 차시죠. 3차시. 오늘 날짜로 보면은 이제 2교시인데 이번 주 전체로 보면 3차시에 해당됩니다. 13주차 3차시. 사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계절에 따른 뭐 피부의 변화라든가 또는 공기 중에 수분, 즉 습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계절과 화장품 또는 날씨와 화장품이라는 측면에서 공기 중에 수분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 습도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그와 연관된 물질 분리라는, 물질 추출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물질 혹은 공정 중에서 이 수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또 있어요. 습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습이라든가 가습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체 중에 수분이 얼마만큼 포함이 되느냐, 또는 기체 중에 수분이 얼마만큼 기체로부터 제거를 하느냐, 이러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습 혹은 가습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그와 유사한 어떤 공정 중에 수분과 관련된 개념, 또 그러한 항목으로서 우리가 건조라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건조. 건조라는 거는 뭔가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또, 차갑고 건조한 날씨, 그것도 말리는 거 아닌가? 아니죠. 좀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차갑고 건조한 날씨의 날씨를 갖다 이해를 할 때는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적다. 그쵸? 이런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조 공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함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체 입자가 혹은 고체가 포함하고 있는 수분의 함량이 어느 정도냐. 즉 어떤 고체가 얼마만큼 적셔져 있느냐. 그리고 또 그 적셔져 있는 그 수분을 얼마만큼 배출하느냐. 이것을 갖다 다룬 것이 바로 건조입니다. 건조. 그래서 보통 건조 공정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했지만 drying of solid, 고체의 건조라고 이렇게 작은 제목을 달기도 합니다. 고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갖다가 제거하는 이러한 공정은 우리 생활 주변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쪽에 밑에 보시면은 저기 뭐를 제가 이제 올려놨냐면은 저 뭘로 보이세요? 바나나, 그렇죠? 바나나 말려놓은 거, 견과류 말려놓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과일 쪽에서 말린 거, 뭐 당근이라든가 이런 거 말려놓은 거, 고체 중에서 수분을 갖다가 날려서 그래서 건조해놓은,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건과죠. 건과. 견과류에 딱딱하다는 의미의 딱딱한 과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저건 건과를 나타내는 거죠. 과일을 말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고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한 그러한 사진을 갖다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저기 보시면 뭐 건포도도 있고, 그렇죠? 또 스트로베리도 있나요? 바나나도 있고, 이쪽 거는 저게 맨 오른쪽, 위에 맨 오른쪽 쪽은 파인애플인가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그러한 공정을 갖다 이제 건조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건조라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조는 고체 물질로부터 잔류 액체의 함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고체 물질에 포함하고 있는
즉 잔류되어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액체의 함량을 갖다가 줄이는,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을 갖다 우리가 건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고체 중으로부터 수분의 함량, 액체의 함량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런 공정으로 널리 쓰이는 것이 뭐냐면 기계적인 방법이 있어요. 기계적인 방법 또는 원심력들을 갖다가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저게 뭐예요? 우리 짤순이, 세탁기에서 탈수. 이것이 바로 기계적인 방법이죠. 이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기계적인 에너지를 물론 이제 활용을 하긴 하지만 이 경우가 비교적 효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중 화장실 가면은 바로 저렇게 또 기계적으로 하죠. 손에 물 묻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트 흐름을 갖다 통해서 굉장히 빠른 바람이 나오면서 손에 있었던 물기를 갖다가 날려보내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계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열적인 방법이에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수분을 기화시키거나, 그렇죠? 즉 증발시키는 것이죠. 기화시키거나 또는 고체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 바로 수분을 날려서 그래서 승화시키거나. 승화라는 게 뭐예요?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바뀌는. 이를테면 나프탈렌이라든가, 그렇죠? 나프탈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좀이 쓸지 말라고 옷장 속에다 넣어놓는 뭐 그런 거라든가, 또는 또 승화 중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뭐 있어요? 바로 드라이 아이스를 갖다가 기체로 바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얼려놓은 걸 갖다가 바로 상온에서 보통 놔두면 바로 이산화탄소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한 것들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과정은 뭐가 필요하면 열을 공급하거나, 그렇죠? 열을 공급하거나 해야지 바로 이렇게 기화가 되거나 또는 승화가 되겠죠. 그래서 열을 통해서 제거하는, 열을 통해서 수분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런 공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을 통해서 수분을 제거할 경우에는 그 수분이 증발이 되거나 기화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상변화 에너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는 온도는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대기압 상태라면은 1기압인데도 불구하고 온도는 계속 다 기화가 되기 전까지는 100도를 갖다 유지하죠. 에너지만 계속 쓰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쓰이는 에너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화열, 그죠? 또는 뭐 증발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계적인 에너지가 훨씬 저렴하다, 효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건조의 경우에는 완전히 수분이 하나도 없이, 고체가 수분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건조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bone dry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bone dry. 우리 뼈 같은 경우는 마치 수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한 이제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빌어서 bone dry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건조한 상태를 갖다가 bone dry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액체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상태, 이것을 bone dry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완전 건조 상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는 대부분의 물질은 그게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아주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물을 갖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소금, 우리가 간을 맞추고 또 음식에다 넣어서 먹는 소금인 경우에도 보통 식탁염 같은 경우가 보통 조건에서 0.5%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석탄 같은 경우 잘 말렸다고 하더라도 4% 정도. 그 다음에 우유 단백질이라고 하는 카제인의 경우도 대략 한 8%, 굉장히 많죠.
8% 정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분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겉보기에는 뽀송뽀송한 것 같아도 얘도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바로 이렇게 건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완전히 지금 수분이 제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표현으로서 허용할 수 있는 최종 값까지만, 예. 어떤 조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종값 바로 뭐예요? 예. 수분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값까지, 예. 그 값까지만 액체의 함량을 갖다 감소시키는, 예. 그런 공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이렇게 건조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건조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주로 이제 건조기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건조기를 타입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다면 다양한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속식이냐, 회분식이냐. 연속식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집어넣으면 쭉 이동을 하면서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빠져나올 때쯤 되면 완전히 이제 말라있는 상태겠죠. 연속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집어넣으면 계속 이동을 하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연속식이고요. 회분식은 뭐냐면 한번 오븐이 되든 건조기가 되든 넣어서 완전히 수분이 다 갈 때까지 온도를 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수분이 끝나면 수분이 제거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빼내는 방식. 이것이 이제 회분식이죠. 그래서 회분식은 왜 회분식이라고 하냐면 횟수를 나누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할 때 밥 짓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MT를 갔어요. 그래서 누구는 뭐 밥솥을 갖고 오고 누구는 뭐를 가져오고 뭐 누구는 쌀을 가져오고 뭐 등등 했단 말이에요. MT를 10명이 갔는데 하숙집에 있었던 밥솥이 아무리 해도 제일 많이 넣어도 4인분밖에 밥을 지을 수 없는 밥솥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3번에 나눠서 줘야 되겠죠. 그렇죠? 3인분, 4인분을 하든지 4인분, 2인분을 하든지 그죠? 예. 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횟수를 나누어서 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회분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배치 타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연속식이냐 회분식이냐. 예. 마찬가지예요. 건조하는 것도. 한 번에 넣었다가 다 마르면 꺼내내는 거냐 아니면 한쪽에서 계속 넣으면 얘가 컨베어 벨트를 갖다 타고 쭉 이동하면서 계속 조금씩 마르면서 끝에 나올 때는 완전히 마른 상태로 나오느냐. 예. 이러한 이제 연속식이나 회분식이나 나눠질 수도 있고요. 일반 보통의 대기압 상태에서 하느냐 아니면 압력을 가한 상태, 가압 상태에서 하느냐 아니면 또는 압력을 낮춘 진공 상태에서 하느냐. 예, 그런 것들에 따라서 상압 조건, 보통의 압력 조건이냐 가압 조건이냐 아니면 감압 조건인 진공 상태냐 이런 것들로도 방식을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건조기 자체가 교반식이냐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가만히 놔둔 상태냐. 예, 그런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직접 건조하는 방식, 단열 건조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체가 뜨거운 기체에 직접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뜨거운 기체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밖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빨래 말리는 거나 또는 뭐 벽실을 말리거나 이런 것들은 단열 건조 상태겠죠. 고체가 뜨거운 기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주어진 온도에서 기체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조되는 방식. 두 번째 간접 건조기. 간접 건조 방식은 비단열 건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부 매체로부터 고체가 접촉하고 있는 금속 표면을 통해서 그래서 열 전달, 열을 갖다가 계속 공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리는 거. 뭐 이를테면 프라이팬 위에다가 깨를 갖다 볶는다라든가, 그러니까 수분만 날려보낼 정도로 깨를 볶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또는 고주파 에너지, 고주파로서 많이 쓰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죠. 예,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그래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수분을 갖다 제거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간접 건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간접 건조 방식이에요. 단열과 비단열을 갖다 이제 혼합한 형태. 예를 들어서 고주파 에너지인 전자레인지 속에다 넣어놓고 주변에서 또 예를 들어서 열을 갖다 가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이제 복합적인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식에 따른 이제 분류가 이제 이렇게 건조기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방식뿐만이 아니라 고체를 갖다가 어떻게 기체 중에다가 노출시키는지 그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단열 건조 방식인데 이런 거죠. 횡단 순환식. 횡단 순환식은 건조층이나 또는 평판 위에 표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위를 갖다가 고체가 지나가면서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 저 A번 스타일인 거죠. 고체가 있는 위를 선풍기 바람을 갖다 이렇게 해준다든가 아주 그 위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마르도록 이렇게 이제 한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관통 순환식이에요. 두 번째 있는 그림이에요. 고체 입자는 어차피 아주 치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려 있는 그쵸? 공간을 갖다 가지게 되죠. 그 공간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고체와의 접촉이 더 잘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건조하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회전식이에요. 이 통이 돌아가는데 그 안에는 저렇게 버켓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돌아가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은 저 안에 있었던 열풍하고 접촉이 돼가지고 건조되고 또 건조되고 또 건조되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고체가 쏟아 내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조가 되는 방식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유동층이에요. 밑에서 공기를 갖다 불어넣어주면 기체를 갖다가 불어넣어주면 얘가 들썩들썩하겠죠, 그렇죠? 고체 입자들이. 그러면서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 뜨거운 공기가 채워지면서 이제 건조돼가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여기다가 기체를 갖다 불어넣어주면 제가 들썩들썩하면서 이렇게 공간에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보신 적 없나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뭐 진짜 워낙 장난감이 많으니까 이제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떤 것들도 했었냐면요. 볼펜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볼펜. 볼펜 껍데기에 이 앞에 부분이나 뒤에 이렇게 스위치 부분 이런 것들이 고장 나거나 그러면 잘라가지고요. 그건 동그란 이제 관처럼 돼 있잖아요. 그걸 입에다 물고 선생님이 쓰다 남은 분필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쫙 칼로 깎아요. 동글동글해지잖아요. 그럼 그 분필을 관처럼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거기다 놓고서 밑에서 이렇게 불면은 분필이 막 뱅글뱅글 돌면서 세게 불면 높이 뜨기도 하지만 그런 현상을 갖다 나타내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유동화예요. 이게. 유동층이라는 거죠. 이렇게 유동을 시키면서 그 빈 공간을 통해서 뜨거운 기체가 지나가면서 빠져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 요게 이제 유동층 방식이고요. 다섯 번째는 공기 운반식이에요. 뜨거운 공기를 통해서 공기를 아예 불어넣어주면은 이 공기의 흐름 속도에 의해서 이 입자들이 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같이 쫓아다니면서 마르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기체하고 접촉을 하면서 고체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들이 제거가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렇게 건조기에서 이제 고체 취급하는 방식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그런 방식들 갖다가 이제 하나씩 풀어본다면 고체가 뜨거운 표면 또는 다른 열원에 노출되는 비단열 건조기의 경우에는 이제 뭐 다 이렇게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첫 번째 고체가 정지 또는 천천히 움직이는 수평한 표면 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방식의 건조기죠. 식기 건조기도 저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그냥 놓기만 하면 돼.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저기는 이제 과일 같은 거라든가 또는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런 타입의 건조기에다 넣고서 뚜껑 닫아 놓으면 그쵸? 열풍이 싹 지나가면서 표면을 갖다 이렇게 훑으면서 지나가면서
마르게 되죠. 두 번째가 뭐냐면 고체가 원통형 가열 표면 위로 교반이 되거나 또는 나선식 또는 패들식으로 운반이 되는 거예요. 고체가 가열 표면 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선식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걔가 진행하면 그걸 쫓아가지고 쭉 이동하면서 접촉하는. 그래서 이제 고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제거되는 그런 방식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고체가 중력에 의해서 경사 가열 표면을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경사가 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가열되는 이제 표현이 그 판인데요. 여기에다가 고체를 갖다가 떨어뜨리면 두루루루 이렇게 굴러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온도를 갖다 계속 열을 갖다 계속 받으면서 증발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건조가 되는. 이거는 로타리 드라이어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고요. 또 바로 이러한 이제 방식뿐만이 아니라 건조기에서 온도 분포는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느냐 그러면 건조기 내부에서 온도 변화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회분식 건조기예요. 회분식 건조기라는 게 뭐예요? 한쪽에서 계속 열을 공급하고, 그러니까 그 열을 공급하는 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뜨거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고체 입자는 온도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수분이 다 증발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다 증발하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저런 형태를 갖다 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조기 내부에서의 온도 변화는 원래 성질, 또 액체 함량, 가열 매체의 온도, 건조 시간, 그리고 건조 고체의 허용 온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건조기에서 온도 분포의 그 유형에 대해서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조를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는 회분식이고요. 그 다음에 연속식인데, 연속식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같이 뜨거운 열풍하고 같이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로 반대로. 열풍은 이쪽에서 들어온다면은 저기 샘플은, 시료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쭉 지나가면서 교차하면서 그러면서 건조가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갖다 나타냅니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고. 이러한 바로 이렇게 서로 맞은편 쪽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흐름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향류라고 얘기합니다. 향할 향, 거스를 향 그런 얘기죠. 그래서 흐름을 거슬러서 그래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향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카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운터 플로우 혹은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운터라는 것은 바로 맞받아쳐서 서로 마주보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UFC나 또는 권투 이런 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그러잖아요. 카운터 펀치라는 게 뭐예요? 가만히 서 있는데 한번 뻥 때려가지고 쓰러지는 거? 그건 카운터 펀치라고 안 합니다. 카운터 펀치는 상대방이 들어가려고 그럴 때 그 들어가는 탄력 플러스 자기의 펀치 이런 것들을 가하게 되면 이 당하는 사람은 고통이 또 그 뭐라 그럴까 그 힘이 더 많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카운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향류라고 하는 것도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 서로 거슬러가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향류식 건조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접하지 못하는 거, 그러나 실제로 많이 응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동결 건조기예요. 동결 건조기는 뭐냐면 어떠한 그 고체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갖다가 수분이 얼도록 하는 거잖아. 얼도록. 완전히 언 상태에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증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얼음은 온도로 가면 물로 변했다가 물에서 기체로 가잖아요. 수증기로. 근데 이것도 조건만 맞춰지고 그러한 환경이라면 이렇게 얼음이었다가 바로 승화를 합니다. 기체로 바로 바뀌어요. 그러한 점에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냉동된 식품 같은 경우는 저 중간중간에 뭐가 있는 거죠? 수분이에요, 수분. 물이 이제 들어있단 말이에요. 또는 냉동된 게 아니라 젖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일 같은 경우 그 속에 수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얼리는 거예요. 얼리면 저렇게 될 거아니에요. 저런 상태에서 쟤를 갖다가 승화시켜버리면, 예. 고체에서, 어떤, 고체 상태에 있었던 그런 이제 얼음들, 이런 것들이 그 얼음을 갖다가 완전히 증발을 시키면, 액체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저렇게 중간중간 빠져나가겠죠. 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동결건조라고 하는 거에 이점이 뭘까요? 저렇게 얼음이 빠져나간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렇게 승화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아까 저 마른 건과 보여드렸을 때도 부피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전혀 안 변한다고 할 수는 없고, 예. 수분이 얼음 상태에서 부피를 그대로 잡아먹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얼음이 이제는 승화를 하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형태가. 조직 자체가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형태를 유지한 채 건조된 샘플들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양이 거의 그대로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분에 다시 이제 집어넣게 되면, 물에다 다시 집어넣게 되면 금방 저런 빈 공간을 수분이 빠르게 모생화 전생해서 찾아 들어감으로써, 예, 금방 원상복귀가 되는 그러한 유형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동결 건조기의 원리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건조기들, 저 맨 끝에 있는 것이 실험실에 있는 건조기예요, 그렇죠? 예, 선반에다가 어떤 시료들을 갖다 올려놓고 그리고 스위치 올리면은, 예, 어떤 일정 온도에서 계속 건조가 되는 방식이고, 가운데 있는 게 여기가 뭐냐면 의류 건조기예요. 통돌이 세탁기, 예, 위에 달려 있는 의류 건조기. 저 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빨래가 따라서 돌아가지 못하고 위로 갔다가는 밑으로 떨어지고, 또 따라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이 뜨거운 열풍하고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서 그러면서, 예, 건조가 되는 거죠. 요 끝에 있는 요것이 바로 뭐냐면 동결 건조기예요. 이것은 조금 압력을 갖다 낮추면은 어느 점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얼음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승화를 시킴으로써 얼음이 원래 있었던 자리를 갖다가, 예, 이렇게 그 공간으로 남겨놓고 부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다. 동결건조. 예. 또 이것뿐만 있나요? 이런 진공건조기도 있습니다. 진공상태, 압력을 갖다 낮춰가지고 좀 더 빨리 증발을 하고 빨리 기화를 하라고 하는 이제 방식이 있는가 하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전자레인지가 이 안에 열면은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초고주파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갖다 얻어가지고 그래서 수분을 갖다 증발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들인 것이죠. 예, 오늘 제가 3차 시, 예, 준비했었던 내용은 그런 거 여기까지고요. 바로 고체의 건조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예,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날리는 거지만,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이지만, 고체의 건조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앞에서 살펴본 습도의 경우는 기체 중에서 수분을 갖다 제거하는 방법인데, 이 고체의 건조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품고 있었던, 예, 그 수분을 갖다가 제거해서 없애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